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 29일 장마감했고요. 금요일 콘텐츠입니다. 자, 이번 8월은 사실 변동성이 월 중에 좀 있었죠.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그래도 아래꼬리 망치 형태로 마이너스 1.8% 정도의 코스피 마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1% 정도로 선방을 했습니다. 월 중에 코스닥이 5%,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월중 하락률이 5%까지 내려갔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 뭐 출발을 얻어맞고 시작했는데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공권에서 시장지수 고공권에서 그래도 붙잡고 있다라는데 안도감을 느끼는 정도의 시세였지만 제가 지난주 뭐 한 일주일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시세의 강도가 좀 약해졌다. 그러니까 장 자체가 아직은 뭔가 뭐 심각한 어떤 하락의 징조 내지는 뭐 신호 이런 건 없어요. 좀 찜찜하다 정도일 뿐이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을 잠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약간 주의를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죠. 금리 인하기에 대한 경계감. 이게 금리 인하가 곧 경기의 둔화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둔화까지는 시장이 감수합니다. 근데 둔화도 조정 좀 받습니다. 금리 인하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동기는 금리 인하의 기대 구간이 시세가 좋은 거지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이 경기 데이터들이 좀 둔화되는 지표들이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크게 악화되면 이제 침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되게 빨라지죠. 그러면서 시장이 충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바이더 딥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된다, 여전히. 이게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거는 침체가 아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폭이 커지면 침체를 걱정하거든요. 경기 침체는 주식으로 보면 그 자체가 EPS 폭망이 되는 겁니다. EPS가 폭망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폭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저금리 기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장은 잘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더 내려달라고 시장은 계속 시위를 하게 되거든요.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고용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8월에 이제 이전 고용 데이터들이 다 깨져 내려왔기 때문에 9월 그 고용 중에서도 특히 실업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세션에 대한 그 로직은 일단 모두 실업률로 기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실업률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그죠? 소비 둔화가 수요 파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실업률이 다음 주 내주 금요일입니다. 내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어영부영할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그러한 실업률의 어떤 선행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의 어떤 파산 확률 내지는 파산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2.78 수준이면 뭐 아직 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아요. 근데 빅스가 뭐 지금 15 밑으로 내려갔고 이게 이제 그냥 뭐 약간 퀀트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과거 사례들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 지수 이 빅스가 그 미국 S&P 풋옵션 내재 변동성인데 그러니까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이만큼 낮다는 풋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이만큼 낮다는 얘기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풋콜 레이셔도 지금 아주 낮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생 시장의 배팅이 하방으로는 너무 약하게 돼 있고 상방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과쏠림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식 시장은 항상
이렇게 제가 자주 이런 비유를 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립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평평한 이렇게 넓게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이런 아주 넓은 이런 이걸 바스키스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물이 차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유동성이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이렇게 아주 넓은 이런 이게 너무 얕네요, 그죠? 좀 더 깊다고 쳐봅시다. 넓고 깊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차고 이게 기본 축이 이렇게 돼 있다 중간에. 중간에 여기 이렇게 축이 달려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이렇게 축이 달려 있다고 쳐보면 시소처럼.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때요? 물이 그냥 확 쏠리죠, 한쪽으로. 그 반대로 쏠렸다가 이게 이제 원형이 이게 회전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바텀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갔다가 그 반대쪽 바닥을 치면 어때요? 이 물이 전부 다 넘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뒤집히면서 반대쪽으로 완전히 다 넘어가죠. 저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 쏠림을 약간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와르르 쏠렸다가 그게 바탕을 치면은 반대쪽으로 물이 완전히 이렇게 쏠려서 넘어가는 이 양상이 제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뭐 포클레이쇼라든지 혹은 뭐 빅스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어떤 변동성 데이터들이 보통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상방으로 많이 쏠려 있고 하방에 대한 경계감이 뭐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들은 뭐 앞으로 위험하다, 뭐 9월이 항상 부진하다 이런 경각심을 계속 언급하지만 실제로 시장 데이터는 지금은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오히려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의 경계감인 거고 시그널은 아직 없어요. 완전하게 어떤 훼손 신호, 이탈 신호는 없습니다. 심지어 S&P 500의 이 채널도 지금 이 채널이 이렇게 살아있죠.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6100포인트 이게 넘어간 전고점도 사실 아직도 여유롭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급락을 논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 역시도 좀 오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 9월이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뭐 10월 너무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클로징을 좀 앞두고 있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 거기에다가 9월 17일 첫 금리 인하가 과연 완만한 인하 궤적으로 갈 것이냐, 좀 하드코어한 인하 쪽으로 갈 것이냐를 확인하는 9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9월에 나오는 이제 8월 데이터들, 혹시라도 고용이 좀 더 강하게 불어진다면은 시장은 좀 격한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예전에 대체로 그래 왔거든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경기 둔화를 걱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점들 감안하면 너무 원사이드하게 상방으로 가지는 말자라는 지난주 의견을 유지하면서 자, 아직은 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00% 현금화한다 이런 좀 오버입니다. 그럼 결국은 선별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뭐 약간 제가 히트앤런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고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요 구간을 빗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현재 시장의 궤적이죠. 이걸 제가 그냥 그림으로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요 그림을 보시면 자, 이걸 업종 지수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게 코스피 종합 지수예요. 자, 여기서 원래 주도주가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이었죠. 저방원전 이쪽이 주도주였잖아요. 이게 차별 주도주였어요. 시장이 약할 때도 강했던 차별 주도주였어요. 자, 보세요. 얘네들은 시장이 별 볼 일 없을 때도
그냥 독야청청 강했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 당시 정책적인 기대감을 크게 가져갔던 뭐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구간 주도주로 부각하면서, 그죠? 얘네들이 서서히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장 지수가 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이 올라왔느냐? 이제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동안 가장 약했던 쪽이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하는 2차전지. 자, 이런 종목들이 보세요. 여기 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서 이제 시장이 안 죽는구나, 뭔가 상황이 나아졌구나 하니까 이런 하나여러 같은 종목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먼저 움직였던 정책주가 정책이 약간 부재하는 동안 약해지니까 뒤에서 뭐가 올라와요? 최약체였던 종목이 순환매가 나와버렸죠. 근데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장이 조금 좀 미적지근해지니까 뭐예요? 바로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약체 종목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역으로 그동안 좀 쉬었던 우리 소위 조방원전 이쪽 종목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상대 강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이오 포함됩니다. 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 포함되고요. 제가 그냥 뭐 섹터 몇 개만 나열을 해드리면 바이오 포함되고, 조방원 전력망까지 여전히 최강세 섹터입니다. 주도주 라인이고, 거기에 바이오 정도 넣으시면 되고, 노란봉투법 플러스 금리 인하 기조가 테마로 만들어준 게 뭐 로봇 정도가 됐는데, 요건 로봇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뭐 오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조방원전 바이오 요런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차별화 시세로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황 국면에서도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섹터는 여전히 이쪽이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조선주가 마스가 모멘텀으로 위로 쳤잖아요. 그리고 채널 상단에서 이거 조금 쉴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대세는 유효하고, 현대중공업인데 유효하고, 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대추세가 여전히 유효하죠. 조금 더 쉬다가 기술 조정을 좀 더 받느냐, 그냥 한 번 더 가느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그죠? 그간 쉬었던 뭐 방산 로템 같은 것들 지금 밑에서 쫙 고개 들고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조정 좀 받았던 효성중공업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미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만약에 9월 달에 시장이 약해진다, 미국 시장이 약해진다, 우리 시장이 약해진다, 이쪽이 먼저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럼 또다시 뭐 약한 종목들, 그동안 성장 뷰가 좀 약한 종목들, 업종 뷰가 약한 종목들이 약한 거예요. 강한 게 더 강하고 약한 게 더 약한 차별화로 다시 또 가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여러분들 되짚어 보시면 그래요. 원래 이 흐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정말 내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모두가 강하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모두가 강한 거는 이제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죠? 호황이에요. 이때는 모두가 강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맛있어. 동네 식당이 전부 다 맛있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그 중에 가장 싼 곳을 가죠. 싸고, 다 맛있으면 당연히 싸고 맛있는 데를 가야죠. 그죠? 그러니, 좋고, 비싸지만 좋은 데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모두가 좋지 못하고 좀 약한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는데 약간 뭐 불황 아니야? 이거 약간 불황 아니야? 어, 약세장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는 어떤 게 강할까요? 이 말은 이거 잘못한 불량식품인데? 저 집 잘못 가면 입맛 버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집에 가서 밥 먹어요? 1등 집에 가죠. 1등 집에 가잖아요. 비싸지만 확실한데. 이게 바로 시장 논리예요. 시장이 보편적 강세장은 약 싼 주식들에 오히려 돈이 몰려요. 왜냐면 그 주식들이 오히려 턴어라운드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동안 혼자 강했던 거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없어. 거기서 돈이 빠져나와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약간 어떻게 되고 있어요? 7월 달, 6월 달까지 장이 막 좋다가 지금 8월, 9월 넘어가면서 갸우뚱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황이. 그러니까 조방원전 이쪽이 다시 또 강해지는 거예요. 기존의 주도 라인이. 그러면서 금리의 함수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바이오가 부각되고, 그죠? 조선 뭐 계속 가고 있고, 방산 살아나고 있고, 원전도 어쨌거나 뭐 기간 조정 하단 잡으면 괜찮아요. 전력망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다시 또 이 상황이라고요. 이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나름 소외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 로봇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주사, 금융지주, 요거는 정책, 이번에 봤죠? 정책은 이게 파편적이에요. 지금 9월 달에 다시 이제 8월에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됐고, 9월 초에 지금 기대감이 있는 게, 9월 초 기대감이 있는 게, 이 50억 대주주 요건, 유지, 이거 확정 하나랑,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 요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리과세 최고 세율 25%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프레임으로 이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이슈가 되는 동안 지주사, 금융주가 지금 2달 동안 쉬었는데 한 번 리바운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끓인 거 또 끓이면 이제 중탕돼서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6월만큼의 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고점을 못 넘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박스권 상단 내지는 중상단 대응을 하시면은 약간 고생하셨던 종목들이나 뭐고 저가매수 해놓은 데 대한 성과를 좀 거둬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 정도면 9월은 뭐 훌륭한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익률을 지난 뭐 6월, 7월만큼 극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8월하고 좀 비슷하거나 좀 역으로 보면은 8월은 맞고 돌아서 지켰다면 9월은 넘으면 때리고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넘으면 때려줄 수 있는 쪽도 국한되는 강세 쪽에 차별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국면이 좀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그 증시에 대한 현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은 이제 6, 7, 8, 3달 지났어요. 3달 지났습니다. 아직 거의 온기에 가깝게 5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길게 장기적으로는 증시로의 어떤 유도 정책들을 계속해서 필 걸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이번에 6, 7, 8월 달 이 정책과 함께 나타난 시장의 변동성과 매물들을
그리고 이 매물 공백기를 경험한 바 정책주는 단기적으로 너무 파편적인 움직임이라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보고 투자를 하실 거면 정말 2, 3년 이상의 배당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정책주를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면은 약간의 단기 테마성 움직임으로 치고 빠지고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직은 시황이 완전한 유동성 국면이나 경기 상승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나 호황이 되거나 유동성 상승이 됐을 때 강해지는 종목군보다는 선별적인 성장 압축이 되고 있는 산업들, 그 조방원전으로 대표되는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바이오 포함해서 제한적으로 가시는 것이 그나마 좁은 장세에서 성과를 좀 더 거둘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편하게 쉽게 뭐 대충 해서 수익이 아마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전략을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다시 한번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여유롭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 보고 뭐 이렇게 가시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가야 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가야 되고, 2020 트럼프의 내년도 중간 선거나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가 시작되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도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시장이 막 더 뻗어 나가기보다는 약간 AI 버블론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이때까지는 사실 중기 롱텀 포지션으로는 현금을 좀 남겨 놓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현금을 좀 남겨 놓는 게 맞다. 이때 이제 내려오면은 살 거 천지가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 투자는 좀 운신을 열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이면 이제 9, 10, 11, 12 올해도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수익률을 좀 갈무리하면서 어떻게라도 연말까지 초과 수익을 한 방 정도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구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이 흐름들 잘 한번 주말간 고민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입니다.